네, 여러분과 함께 르네상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빈치 이야기 좀 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미켈란젤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이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참 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미켈란젤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로렌조 데 메디치입니다. 그래서 로렌조 데 메디치가 양자로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실이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정식으로 양자로 들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양자를 넘어서서 정말 친아들도 그렇게 이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뻐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하게 되면 뭐니 해도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에 그린 천정화가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천지창조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면 조각, 회화면 회화, 건축이면 건축, 하여간 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르네상스를 완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확립한 그 미술의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라파엘로에게도 전해졌고, 그 다음 피렌체와 로마의 쟁쟁한 화가들 모두가 그의 가르침을 따랐고, 이것이 이제 훗날 유럽 전역의 아카데미 미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400년의 세월 동안 서양 미술을 지배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만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만이 아니라 서양 미술 전체를 대표하는 예술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5대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영주였어요. 그래서 영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고 하는 게 미켈란젤로 평생의 자부심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 때 이르면서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뼈대는 있는데 살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좀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에 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근데 그 유모의 남편의 직업이 뭐냐면 석공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부터 갖고 놀았던 게 뭐냐면 돌멩이와 작은 망치,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로렌조 데 메디치와 인연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렌조 데 메디치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체계적인 그런 인문학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그런 교양도 쌓았죠. 할아버지의 공들인 교육의 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로렌조 데 메디치는 예술가들과 이렇게 예술을 토론할 정도의 대단히 높은 미술 감시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피렌체의 미술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로렌조 데 메디치가 피렌체를 이제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에 화가들의 진용은 제법 괜찮았어요. 보티첼리, 기를란다요, 페루지노 등 이탈리아 전역의 명성을 떨친 그런 화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각가가 좀 아쉬웠어요. 도나텔로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 조각가가 죽은 뒤에 그의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 그 스승을 능가할 만큼의 재능을 보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피렌체의 조각가의 명맥이 끊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로렌조 데 메디치가 각 공방에 이야기를 해서 조각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메디치 저택이죠, 리카르디 궁전으로 보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공방에서 선발된 아이들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리카르디 저택의 바로 뒷마당이죠, 여기에서 대리석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를란다요 공방에서 차출돼서 온 미켈란젤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린 꼬맹이들이 열심히 여기서 조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관심이 있으니까 로렌조 데 메디치가 이를 보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마침 서류도 하나 가져올 게 있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잠깐 들렀어요. 그랬더니 마당에서 꼬맹이들이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조각하는 걸 이렇게 관심 있게 이제 둘러보다가 눈에 딱 띄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얘야,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인데요? 그랬겠죠. 너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생생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네가 깎고 있는 이 조각이 늙은 사티로스를 깎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빨이 너무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서류를 가지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랬는데 내려와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꼬맹이가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어느새 그 사티로스의 이빨을 쏙 뽑아놨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이 든 사람 모습이 딱 살아난 거죠. 그래서 로렌초 데 메디치가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이 아이로 정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인들이 깜짝 놀랄 지시를 하는데 뭐냐면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하인들이 정말 분주해졌죠. 이 아이는 내가 한번 정성스럽게 키워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메디치 가문의 양자처럼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게요. 메디치 저택에서 로렌초 데 메디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는 다른 조각가가 이렇게 깎아본 거죠. 이것은 지금 PT 궁전의 팔라티나 미술관에 가시면 이 조각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깎았다라고 하는 게 늙은 사티로스입니다. 원래는 이빨이 다 있었는데 이빨이 가운데가 쏙 파졌죠. 네. 물론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 늙은 사티로스라든가 이런 조각들은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깎은 건 아니고 훗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근거로 자기 상상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 나이가 한 13살쯤 됐을 때 그때 이런 솜씨를 보여줬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에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상당히 열심이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인연으로 로렌초 데 메디치가 미켈란젤로를 총애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삶이 정말 180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공방에서 다른 소년들하고 폭에서 잠을 자던 아이가 갑자기 자기 방을 갖게 됐고 삼시세끼 사내 진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로렌초 데 메디치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배웠듯이 피렌체 최고의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미켈란젤로에게 개인 교습을 시켜줬어요. 최고의 조각가는 돌을 깎는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피렌체 최고의 학자들, 그 다음에 시인들 그런 사람들이 1:1 과외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때 나이가 13살 무렵인데 13살 때부터 16살이 되는 그 3년 동안에 미켈란젤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6살쯤 됐을 때에는 라틴어로 시를 썼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로렌초 데 메디치가 자기가 겪었던 그런 과정을 똑같이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카르디 저택, 여기는 메디치 가문의 저택이기도 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각종 연회가 벌어지기도 하고 학술 세미나 같은 것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린 미켈란젤로를 대동하고 로렌초 데 메디치가 이 자리를 주최하고 막 그랬었죠. 그럼 여기에서 열렸던 세미나 중에 특히 미켈란젤로 인생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비밀리에 특별한 분들만 초빙해서 열렸었던 어떤 세미나가 있어요. 그 세미나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님 모시고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세부학 세미나가 열렸었던 거죠. 이거는 교회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메디치 가문은 그 당시에 학문적인 그런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꼬맹이인 이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도 나중에 조각을 하려면은 인체의 내부를 또 봐야 된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대동하고 그 세미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이 미켈란젤로는 대단한 충격이었겠죠.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당시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이 해부학 세미나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가 아주 중요한 계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려면은 사람의 겉모습만 깎아서는 안 되고 사람의 내부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때 이제 깨우쳤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 리카르디 저택에서는 미켈란젤로가 훗날 위대한 조각가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플라톤 아카데미가 열렸다고 하는 메디치 가문의 별장이죠. 이곳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또 연회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연구한 결과물들 발표하고 그럴 때마다 또 꼬맹이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어린 친구였었죠. 근데 자기 옆자리에 항상 데리고 다닐 정도로 이 로렌초 데 메디치가 미켈란젤로를 그렇게 아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로렌초 데 메디치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별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행복했던 이런 시절도 언제 끝나게 되냐면은 미켈란젤로가 16살 때 이 로렌초 데 메디치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래서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아들들이 모두 다 미켈란젤로를 미워하죠. 그래서 로렌초 데 메디치 죽은 뒤에 바로 메디치 가문 저택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독립해서 조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은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에 갖게 된 정말 놀라운 행운, 그런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교육이 바탕이 돼서 미켈란젤로는 다른 예술가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예술가의 지위까지도 바꾸는 그런 일이 되고요. 자, 미켈란젤로 이야기는 뭐 여기서 끝날 리가 없겠죠.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